그렇다면 네. 이번에도 김달래, 조규문 선생님께 동시에 여쭤볼게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얼굴만 봤을 때, 예. 네. 가장 건강에 유의할 분은 누군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유정 씨. 이유정 씨요. 이혜정 씨. 저요? 저요? 진짜? 아니 아직 나이가 저 아직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마흔이에요. 저 마흔. 시집도 안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얼굴은 계란형이 맞아요. 그러신데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너무 열심히 하시면은 에너지가 고갈돼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갈이 안 됐다고 얘기해요. 남들이 봤을 땐 고갈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캄다운해서 좀 하시면은 한결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이유가요. 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 기억이 나세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네, 너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를 지우려고 하셨대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막내 그냥 이남 이녀 막내인데 배도 때리고 약도 드시고 뭐 굴러도 보고 그때는 너무 이제 그 70년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뱃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요리했다 조리했다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도 좀 그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밝아서 네. 일을 그리고 연기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예. 너무 열심히 잘하잖아요. 하는 지금 이 얘기도 굉장히 밝게 하시잖아요. 네. 예. 그 처절한 순간을 네. 이게 산부인과적으로는 네. 실제 그 임신 중독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임신 때 산모가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질환인데 그때는 아이가 혈압이 이제 엄마가 높으니까 영양분이 많이 못 가요, 네. 애한테. 그래서 작은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대신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냐면 굉장히 똘똘한 애가 나온다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겨낸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 면역을 만들어서 오히려 또 장점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니까 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좀 같아요. 덜 똘똘하나요? 너무 먹을. 제가 관상학적인 측면에서 이의정 씨를 건강에 제일 아슬아슬하고 불안불안한 사람으로 찍었느냐? 이유는 바로 이 피부색에 있습니다. 피부색. 여성의 건강과 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피부색을 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낯빛이요? 예, 낯빛. 근데 이게 피는 몸속에서 흘러가는 거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피부색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깨끗하고 충분한 사람은 거의 분명히 네. 피부색도 맑고 깨끗합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우리가 혈기왕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성의 건강은 네. 피부색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유정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피부가 살짝 떴으면서 좀 푸석푸석한 듯 하면서 어두운 하얀색이 나오더라고요. 보고 계세요 지금 다 거울 보고. 그래서 이게 조금 건강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유정 씨 같은 경우는 팁을 드리면 네. 피부색을 맑고 깨끗하게 하면은 건강과 아름다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아요. 제가 좀 보송하네요. 네, 피부가 이렇게 맑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애가 좀 이렇게 누리끼리한 게 제가 좀 푸석푸석하고 화장이 잘 받는 피부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피부 관리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를 못 봤나 봐요. 아하. 이정 씨는 얼굴형은 좋은데 거기에 굽이되고 있는 눈, 코, 귀입이 약간씩 좀 조화가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구조가 또 보시면 맞아야 첫 번째 이마가 너무 많이 도드라져 있어요. 네, 제 그죠? 이마 되게 컴플렉스예요. 그죠? 그리고 귀가 좀 약해요. 그러시고 이런 분들은 보면은 처음에 참 열심히 하는데 중간분 지나고 마지막 부분 되면은 상당히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에너지를 잘 배분하시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처음에는 금방 확 빠지는데 네. 이게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처럼 한마디로 뒷심이 약하구만. 정들만 하면 벌써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전 본다고 얘기하시는데 전 보는 게 아니고요. 얼굴 특성을 봤을 때.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루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촉촉해세요. 예? 아니, 지금 잠시 후 얼굴이 보내는 건강 SOS 그 놀라운 비밀이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얼굴에 나타나는 건강 SOS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달래 박사님. 예. 네. 아까까지는 얼굴 모양, 네. 형을 가지고 이제 봤는데요. 네. 그 형은 이미 결정된 선천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보통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이제 선천적인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게 또 있다면 뭘까요, 이건 또? 예, 사실 우리가 망진을 할 때 얼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얼굴 색이에요. 얼굴 색이 밝고 아주 광채가 나는 게 최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얼굴 색이 누리끼리 하거나 어두칙칙할 때 네. 그건 별로 좋은 색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얼굴이 유난히 저 홍안이 붉으스러운 분들이 있죠? 예. 홍안. 어우, 네, 얼굴 색이 붉은 분들은 예. 전반적으로 몸에 열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몸에 열을 나게 하는 그런 음식들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봤을 때 아주 자극성이 많은 것들하고 네. 육류 섭취가 많을수록 또 술을 많이 드실수록 피부 표현이 빨갛게 변해요. 술 드시면 얼굴이 금방 달아오르시는 분들은 술이 잘 안 맞는 분들이에요. 어떤 병을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고혈압, 고혈압. 예, 붉은색이 있을 때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좀 화를 잘 내기 때문에 네, 네. 화를 많이 내서 나타날 수 있는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혈압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술을 마셨는데 예, 얼굴이 붉게 변하지가 않는 사람은 예. 고기를 더 먹거나 술을 더 마셔도 되나요? 아, 그래도 변하지 않더라도 알코올 분해를 잘 하더라도 많이 드시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참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든지 시켜가지고 아니 뭐라도 얻어가야 되는데. 먹는 데 대해서 내가 편하게 좀 먹자는 뜻이죠?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아니 됩니다. 아셔야 되는 조금만 게 줄이세요. 네, 간에서는 이제 술을 분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효소나 상대적으로 다른 대사하는데 에너지를 잘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은 잘 분해하고 있는데 다른 기능에 문제를 반드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술 잘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얼굴빛이 어두운 빛 있잖아요. 약간 잿빛처럼 이렇게 윤기가 없는 거무튀튀한 빛. 네. 이런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얼굴색이 약간 까무잡잡하면서 윤기가 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뭐 지금 허쌤처럼 햇빛을 많이 쏘셔갖고 반짝이는 건 괜찮은데 네. 윤기가 없으면서 거무튀튀한 거. 그거는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예, 콩팥에 좀 부담을 받으면 네. 그런 마치 때가 낀 것 같은 그런 검은 빛이 있거든요. 물론 좀 더 심하면은 냄새도 나요. 어디서요? 얼굴 몸에서 피부에서요? 몸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약간 소변에 요산 냄새가 좀 나기도 하거든요. 시큼한. 근데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얼굴 색만 보더라도 거무튀튀하고 윤기가 없을 때는 네. 그때는 좀 더 이제 콩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뭐 음식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음식? 예를 들어서 뭐 것들? 옥수수 수염 같은 경우에 맛도 네. 괜찮고 하니까 예.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콩팥에 부담을 주니까 네. 좀 약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옥수수 수염 차 같은 것도 좋나요? 그렇죠. 예. 이건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단백질 중에 멜라닌 색소 나오는 거랑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같이 결합돼 있다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어두워진다라는 게 의학적으로 맞습니다. 멜라닌 색소랑 코티졸이라는 그 호르몬하고 원래 결합이 되어 있다가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왜 얼굴 새카매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네. 피부색이 아니라 정말 까매진 얼굴, 낯빛이 안 좋은 얼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신장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부신이라는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 얘기라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얼굴 안색이 좋다는 거는 결국 혈액순환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러면 건가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 근데 아예 반대로 예. 얼굴이 너무 하얗고 투명해가지고 뭐 핏줄이 살짝 비칠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창백한 사람. 그런 얼굴은 어떤가요? 이제 청순 가련형 그렇죠. 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체력이 약해요. 보기에는 참 좋은데 외부 영향이라든지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대사를 좀 더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 음식을 드시더라도 너무 적게 드시기도 하고 또 좀 먹으면 금방 배가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위액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너무 싱겁게보다는 약간 짭짤하게 드시면은 그러면 한결 더 몸이 좀 탄탄해지고 그렇군요. 보통 소금이라고 하면은 나트륨의 부작용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붙은 CL 클로리온의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게 수소기가 합해져-갖고 위액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한결도 이렇게 아주 맑고 투명한 건 좀 없어지지만은 네. 한결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네요. 장단점이 다 있네요. 김달래 박사님, 예. 이 낯빛 환하게 바꿀 수 있는 이제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다들 궁금해하세요. 예? 피곤할 때 제가 했던 방법이거든요. 뭔데요? 뭔가 하면요. 남들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게 네. 회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회진법? 예, 동의보감에 나오는 건데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한번 해보세요. 처음 들어봐요. 진이라고 네. 하는 거는 진액인데 침을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1.5리터 정도의 침이 분비가 됩니다. 네. 이게 들어갔다가 다시 소화 기능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또 나오고 이 침을 자꾸 나오게 하면은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입을 가볍게 이렇게 입술을 닫고요. 네. 혀가 끝이 붓이 되고요. 입 천장이 도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 끝을 가지고 뒤에서부터 일자부터 아라비아 숫자 1부터 100까지 써보시면 돼요. 입천장에 입 천장에. 그렇게 하시면은 간지러워요. 간지럽죠, 그죠? 그게 바로 간지럽다는 느낌이 바로 우리 목 주위에 있는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네. 교감 신경이 긴장됐던 게 풀어지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잠도 잘 주무시고요. 이걸 제대로 하시면은 하품이 나오게 돼요. 하품이 나오면서 네.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예, 예. 같아요. 진짜 하품이 나와. 하품이 나와요. 그렇죠? 아니 진짜 나온다니까요. 제대로 하신 거예요. 네. 나도 지금 방송 중에 하품해도 돼요? 아니 이게는 건강법이에요. 건강 프로니까요. 지금 우리 해보세요. 나와. 하고 있어요? 아 괜히 말 시켰네. 자 서지걸 원장님, 네. 입이 마르면 왜 안 좋은 겁니까? 침이 나오니까 하품도 나오잖아요. 지금 지금 하품했어요. 하품 서지걸. 나오시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긴장하고 있다가 부교감 신경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긴장이 풀릴 때 하품을 또 하게 돼요. 이제 그 원리고 네. 침이 있다는 얘기는 혈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줄어들면 침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왜 여성들은 폐경기가 되면 침도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자체가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건강을 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침이 잘 나오느냐거든요. 근데 침은 우리 음식 들어가야 침 나오죠. 그러니까 자극 없이 그냥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을 주는 걸 습관화하지 않으면 침이 알아서 나오겠지가 아닙니다. 왜냐? 침은 세균을 걸러내는 첫 번째 작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파로틴이라는 호르몬도 침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음식을 잘 섞어서 분해할 수 있는 걸 침이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쵸. 만약에 침이 못 나온다. 그러면 음식을 그냥 삼켜서 위가 그 음식을 다 쪼개야 되는 부담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에서 굉장히 많이 음식을 잘 분해해서 넘기면 위가 부담을 덜겠죠. 네. 그러니까 소화하는 첫 번째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침이 잘 나온다는 건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왜 피곤할 때 우리 눈 주변에 다크서클 많이 생기잖아요. 진짜 여배우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드라마는 하루 종일 찍잖아요. 그쵸. 시간만 지나가면 정말 이 밑에 갑자기 까매지면서 이게 커버가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발이 있나 봐요. 자꾸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와가지고 야, 너 6시, 그죠? 이거 8시, 9시, 10시 이러면서 야, 너 조금 있으면 다크서클 먹겠어? 그러면 우리가 아, 정말?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는데 무릎까지 내려온다고. 왜 여자들은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한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실제로 이렇게 다크서클 자체 피로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오히려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몸속에서 오는 건데 그래요? 바로 비염이에요. 비염이요? 비염? 예. 근데 비염은 어른들보다는 애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비염이 있으면 눈 밑에 이렇게 검게 나타나고 비염이 심할 때는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럴 때는 아기가 붉은색이 있으면서 자꾸 아침마다 이렇게 코를 만지고 눈을 만지고 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구나 하고 그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부분 애기 있잖아요. 아니 제가 다크서클이 항상 심해가지고 이 그 컨실러 있잖아요. 예. 가리는 게 종류별로 있을 정도로 다크서클이 심한데 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예. 돌 같이 났는데 약간 코가 좀 약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선생님이 딱 제일 먼저 보셨더니 애기가 다크서클이 있네. 혹시 부모님 중에 비염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거 희한하네. 왜 그런가 하면은 비염이 그래서 있잖아요. 그랬구나. 그러면 이쪽에 이제 코 속이 이렇게 부으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혈류량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눈 밑에 이렇게 피부는 다른 데보다 많이 얇아요. 그래서 이쪽에 네. 혈액이 이렇게 색깔이 좀 더 침착이 되면서 검게 보이는 겁니다. 아, 근데 현철 씨도 귀가 저희 쫑긋해지셨어요. 둘째가 네. 다크서클이 심해요? 굉장히 심할 때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저희 애는 비염도 없거든요. 예. 근데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서 애 엄마하고 얘 무슨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신장이 나쁜 경우에도 네. 가끔씩 오긴 하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거보다는 비염과 관련이 있겠고요. 아니면 너무 피곤하거나 그리고 잠이 부족할 때 특히 애들이 잠을 너무 안 자는 경우에 그때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네. 몸속에 염증 수치도 올라가요. 그러면 자꾸 이쪽에 자꾸 다크서클이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 다크서클 두 가지입니다. 속에 지방이 고여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다크서클은 되게 지방이 고인 거고요. 여성들은 되게 피부가 얇아서입니다, 남자보다. 그래서 피부 얇으니까 거기는 혈관이 비춰지는데 피곤할 때 또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문제 생기면은 피부가 얇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과 여성들, 마른 여성들은 피곤하면은 그 혈관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다크서클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노인들 다크서클은 상관없이요. 그건 지방입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예. 서정을 박사님, 네. 이 다크서클과 신장 건강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연관이 있죠. 근데 예. 이제 다크서클이 뭐 크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것보다 신장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부을 수 있다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를 보면 이 얇아져 있는 피부 조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제일 연관이 있다고 봐지고요. 네. 우리가 요 눈꺼풀을 통해서 실제 붓거나 안 붓거나 너무 얇아지면은 혈관이 잘 비친다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다크서클은 피곤해서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비염이나 신장 문제일 수 있다니까 앞으로 좀 거울을 더 유심히 봐야겠다, 열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어디를 보면 될까요?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 검은색 반점, 검버섯입니다. 그쵸. 검버섯. 검버섯은 뭐 나이 먹으면 다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검버섯도 이제 종류가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버섯이 원래 있고 천천히 진행되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검버섯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검버섯은 못 느껴지는데 손가락 끝에 뭐 만져지는 게 있거나 사마귀처럼 나타나고 우둘투둘하거나 가렵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암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암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그럼요. 그냥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건 줄 예. 알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검버섯이고 네. 만져봤을 때 좀 특이한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검버섯이 암의 전조 증상. 유방암 전문의 우리 권혜정 박사님이신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뭐 많지는 않지만 만약 젊은 여성이 또 남성이 갑자기 가려움을 느끼는 검버섯이 생겼다. 또 노년층에서 있던 것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 그것이 가려움증을 동반한다면은 레스트렐라라는 우리 증후군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속에 암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암이 많고요. 네. 또 백혈병이라든가 림프종, 또 유방암도 그렇고 폐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기존에 젊은 사람이 검버섯이 갑자기 생기고 가렵다거나 또는 있던 검버섯이 많이 급작이 늘었다면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검버섯이 가렵지 않고 우둘투둘하지 않은 거면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가려운 것도 하나의 현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염증을 동반하다 아까 말했던 두두두를 하다면은 네.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의 경우는 꼭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